안녕하세요. 사실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사고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다음 주까지 연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명암보기의 마지막이고요. 이제 뭐 형태 잡았고 명암 볼 수 있으면 뭐든지 다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되풀이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 모든 걸 다 그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냥 뭐 주변에 있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뭐 신발이라든지, 그러니까는 명암까지 계획했던 수업은 오늘까지 끝이에요. 네, 근데 다음 주에는 뭔가 제 생각에는 그냥 신발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놓고 형태 잡기, 또 그 금요일 날은 명암 넣기,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요. 줌으로요? 줌을 자신이 없어서 아직 진짜 우리가 마지막엔 줌을 좀 해야 되는데, 그쵸? 그러면 다음 주에 그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뒤풀이를 줌으로 할까요? 그 뭐가 열정인가요? 제가 너무 사고를 아니 도대체 어쩜 그렇게 사고를 치는지, 그래서 제가 서비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 9시에 시간을 잡은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요 짜투리 시간에 얼른 30분 동안 그림 하나를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요? 수업이 끝나더라도 여러분께서 하루에 30분 내 자리에서 이렇게 쭉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행 다니신 분들은 정말 이 그림 그리면 너무 좋죠. 다니시면서 스케치 하시고.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갔을 때, 우리나라 요새 석고대생을 안 하잖아요. 일제 잔유물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뉴욕에 갔을 때 그 메트로폴리탄에 조각상이 너무 많잖아요. 그 젊은 분들이 이젤 탁 펴놓고 거기서 그 데생을 하는데, 난 너무 부러웠잖아요. 나도 준비해 갖고 와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루블 같은 데는 그걸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하는데, 그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은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그냥 펼쳐놓고, 아주 이젤까지 펼쳐놓고 제대로 데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꿈은 우리 아기가 나중에 조금 더 크면 둘이 가서 거기서 데생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그림 시작하셨으니까 마음껏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아주 명암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는 거 해보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연필을 좀 이렇게 길게 해서 이렇게 좀 예리하게 깎으세요. 그래야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필 깎는 법은 아세요? 젊으신 분들은 연필 깎는 법도 모르시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필 심은 요 길이하고 요 심 길이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길게 준비하고, 그동안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무뎌도 괜찮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리하게 하라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예리하게 연필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연필을 항상 이렇게 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항상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제일 먼저 번호를 매기라 그랬죠.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러니까 톤이 밝고 중간 톤, 어두운 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밝고 중간 어두움이 있습니다. 요 면 안에도 또 밝고 어둡고 중간이 있습니다. 항상 세 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모든 물체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일단 이제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항상 모서리가 밝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얘도 좀 밝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하이라이트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우개가 하얀 연필이 돼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줍니다. 제가 어둠 옆에는 밝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여기가 굉장히 밝은 부분이라도 여기보다는 이게 어둡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어둠 옆에 밝음입니다. 그리고 또 밝음 옆에 바로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입체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걸 머릿속에 간직하셔서 그냥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래도 밝은 부분이기 때문에 연필을 그냥 이렇게 살살 힘을 주지 말고 살살 합니다. 뭐 힘드시면은 이삐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도 지금 살짝 반사광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존재해요. 그렇지만 여기의 밝음은 여기보다는 훨씬 어둡다는 거예요. 항상 여기는 지금 중간 톤의 밝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밝은 곳의 하이라이트보다는 여기 하이라이트는 좀 어둡다. 그건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2B와 4B의 차이는 뭔가요? 그러니까는 연필에는 B 시리즈와 H 시리즈가 있어요. 그 H는 점점점 옅어지는 거고 연필심의 그 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연필심이 물을수록 진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연필심이 단단할수록 흐리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B를 중심으로 B1, B2 해서 B9까지 있고 또 H로 시작해서 H1, 2 해서 H9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지금 밝게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해주면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이 면에 있는 하이라이트가 보입니다. 그 하이라이트 전에는 또 이렇게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서리 밑도 이렇게 여기가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지만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이 보이면 안 돼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선을 없애주는 거예요. 선이 보이면 틀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보이나 모르겠어. 지금 보이세요? 벌써 정리 다 하셨네, 박사님이. 그러면 벌써 이게 이렇게 더 입체감이 아까보다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3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이라이트는 얘보다 또 어두워야 돼요. 그래서 톤을 깔아준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선을 그어서 명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밝음과 어둠으로 윤곽을 변화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선이 존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체가 면과 면의 결합이지 선과 선의 결합이 아니잖아요. 모든 물체는 면과 면의 대면이니까 선이 그림에 이렇게 할 때 선이 존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명암을 표시하면서 선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뿌잉님께서 연필이 안 먹힌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한 방향으로만 하면은 또 그래서 방향을 막 여러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한 방향으로만 해도 연필이 나중에 먹지 않게 되고,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좀 그래. 면에서 면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선은 나타나면 안 되고 면을 명암으로 표현해야 되어야 한다. 맞나요? 네. 선으로 그러니까 자꾸 선으로
경계를 지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꾸 연필이 안 먹을 때는 연필을 이렇게 예리하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필이 한참 하면은 지난번에 뿌인이 시커멓게 됐다고 그러시는데 하다 보면 시커멓게 될 수도 있죠. 처음에는 당연히 시커멓게 돼요.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는 이렇게 연필을 좀 예리하게 깎아서 하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여기가 4번이 여기구나, 4번. 그럼 여러분, 이게 조금 더 면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보이시나요?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멀리서 보면 그게 보일 텐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리지만 남들이 볼 때는 입체 그 물체가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그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이 바닥에서 반사하는 게 있어요. 빛이 바닥으로 왔다가 반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어둡잖아요. 그런데도 요 밑은 밝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수히 연필질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선이 너무 거칠어서 어떡하나 그런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모서리 부분을 어둡게 해주면 요 각이 딱 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시면은 이게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많이 보시는 노력을 하고요.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눈을 다 뜨고 하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기가 어둡고 이 모서리가 어둡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면 안에도 밝고 어둡고 중간 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여러 번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희는 요런 것도 하죠. 요게 이제 요 물체의 그림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석고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이렇게 남겨주면 굉장히 예리하게 보입니다. 얘를 봐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일로 갑니다. 정보사님이 저기가 들어오는 사람들 인사를 다 하면서 해요. 서포터즈. 훌륭하신 서포터즈. 설명 다 해주시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오각형 6개 존재한다는 의미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아요. 근데 여기서도 여기가 조금 밝습니다. 여기보다. 모서리가 굉장히 어둡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 볼 때는 그냥 한 면이 같은 밝기라고 그냥 무심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쪽에 섞고 있는 거 보이니까
보여요? 이렇게 어두운 면에 와서는 아주 그냥 자신 있게 스트레스 풀어요. 이렇게 그냥 진하게 그냥 막 해줘도 돼요. 여러 각도로 이렇게 여러 각도로 해주는 게 관건입니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하면은 연필 안 먹습니다. 항상 여러 각도로 이제 제일 진한 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형태가 약간 틀렸어도 이렇게 명암 들어가면서 다시 형태를 잡아주니까 너무 처음부터 막 정확하게 하려고 그냥 팔이 진짜 이거 젤 내면 팔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재가지고 하면은 계속 하면서 수정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즐거우려고 하는 일인데 너무 스트레스가, 이게 뭐 우리가 뭐 도형을 뭐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게 면 보는 연습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면을 주도 면밀하게 재고 그럴 필요는 있죠. 근데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할 기회는 없어요. 이런 거는 이제 처음에 면 공부하느라고, 명암 공부하느라고 우리가 그냥 구를 보면 이게 명암이 구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구는 이게 다 그라데이션 돼가지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를 보면서도 이 다면체를 보는. 현재 시각은 9시 33분이에요. 어머,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이제 제일 마지막 이렇게 해줍니다. 급하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이게 또 녹방으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런 때도 이게 지금 7B거든요. 아, 부러졌네. 어디 갔어? 아유. 이렇게 이게 지금 8B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주면은 뭐 쉽죠. 이렇게 뭐 그렇게 어렵게 4B 갖고 문댈 필요가 없죠. 이렇게 이게 9B, 8B입니다. 이 연필이. 그럼 처음부터 얘를 해주면 여태까지처럼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생도 그냥 물감칠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모든 도구들이 이렇게 다 발달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 있으니까. 응?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거의 완성이 돼 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반사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놔두는 겁니다. 여기는 조금 더 어두워져야 돼요. 이제 이로써 이렇게 명암까지 이번에 계획했던 수업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집에 있는 신발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신발이 그냥 그려놓으면 그리기도 조금 쉽고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다음 주는 그렇게 해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제 좀 명암에 대해서 좀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집에서도 모든 물건을 볼 때 명암을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이로써 수업을 마치고 다음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